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만 좀 선뜻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주제죠. 바로 갱년기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뭐 생리가 멈춘다 이걸 넘어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전문의의 의학적인 설명하고 또 실제 경험자분들 이야기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시기를 좀 건강하게 잘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갱년기를 그냥 노화 과정이다 이렇게만 보시기보다는요. 그 이후 수십 년의 건강, 또 삶의 질, 이걸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전환점. 네, 오늘 그 의미랑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의학적으로 폐경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1년 이상 생리가 없거나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특정 호르몬, 그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치가 기준치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아, 호르몬 수치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르는 건 이 폐경 전후의 몇 년, 그러니까 호르몬이 좀 불규칙해지면서 네네. 뭐 열감이라든지 식은땀, 아니면 감정 기복, 불면증 같은 그런 다양한 변화들, 그걸 겪는 시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보통 한 51세 정도에 시작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그럼요. 평균은 51세 정도지만 보통 뭐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꽤 폭넓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런 급성 증상 있잖아요. 뭐 열나고 땀나고 하는 거. 이게 지나간다고 해서 갱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끝이 아니다. 네. 오히려 이 폐경 이후가 골밀도 감소라든지 근육량 감소, 또 체지방은 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가고 이런 만성적인 건강 문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잠깐 불편하고 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남성분들도 40대부터 서서히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성기능 저하나 근육 감소, 우울감 같은 걸 겪는 이른바 남성 갱년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성처럼 막 확 티가 나진 않아도요. 아, 남성 갱년기 이것도 좀 알아봐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이런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 의학적인 방법으로 호르몬 요법, HRT라고 하죠. 이게 많이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폐경 호르몬 요법이요. 이게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유방암 위험성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우려가 상당히 크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자료들을 보면 복용하고 나서 한 7년 정도 지나야 위험이 아주 약간 정말 미미하게 증가하는데요. 그마저도 사실 흡연이 폐암 위험 높이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는 않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유방암 위험을 거의 높이지 않는 그런 약도 개발이 됐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소위 비급여라서 비용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뼈 건강이라든지 심혈관 건강 같은 걸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잘 상담해 보시고 한번 고려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경험담들을 보니까 식단 관리가 꽤 눈에 띄더라고요. 뭐 콩이나 두부, 토마토, 또 칠차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식품들에 이제 이소플라본이라든지 보론 같은 성분들이 있어서 호르몬 균형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가공된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칼슘이나 단백질, 비타민, 오메가3 이런 게 풍부한 식단, 특히 멸치 같은 거요. 이런 걸 많이 권장하죠. 아, 멸치요? 네, 물론 나트륨은 좀 조심해야 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 증상을 좀 낫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내 몸을 좀 잘 만들어 놓는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미래를 위한 투자군요. 식단뿐만 아니라 몸을 만드는데 운동도 정말 필수적이겠죠.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아까 남성 갱년기 얘기도 하셨는데 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해서 활력을 되찾았다는 남성분 사례도 인상 깊었거든요. 특히 배우자랑 같이 하면 더 좋다고요.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운동은 뼈나 근육 감소, 또 체지방 증가, 이런 걸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이게 단순히 뭐 살 빼는 차원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 그런 투자죠. 건강 수명. 네.
그리고 배우자랑 같이 하시면 신체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서로 지지가 되니까요. 이 힘든 시기를 같이 헤쳐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정서적 지지. 말씀하시니까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 같은 거 다스리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은 뭐 명상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로 마음을 좀 챙기고 가족 관계도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제 여성으로서 내 인생은 끝났다. 뭐 이런 생각에 빠지시기보다는 운동이나 아니면 새로운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삶의 활력을 다시 찾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이때 특히 가족, 배우자의 따뜻한 이해와 지지가 정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네,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런 여러 신체적, 감정적 변화들이 사실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그 친밀감 문제요. 성욕이 좀 떨어지거나 해서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성욕이나 신체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영향을 주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뭐 이제 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호르몬 보충 같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변화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서로 배려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만들어가려는 두 분의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아, 대화와 노력이군요. 네. 성관계라는 게 사실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교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기보다는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갱년기라는 게 단순히 좀 불편한 시기를 그냥 견디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건강과 또 남은 삶을 적극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맞습니다. 호르몬 변화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도 고려하면서 또 식단, 운동, 마음관리, 그리고 파트너와의 소통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정말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갱년기는 이제 인생의 대략 절반쯤 그 지점에서 찾아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신호를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절반을 건강, 관계,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의미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재설계하라는 시작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